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자급자족 사회가 왔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그 많은 방송에서 국경을 폐쇄한다, 아니면 자국 이해에는 안 받아준다, 이렇게 해서 완전 옛날로 말하면 세국 정책이죠. 그래서 한국도 왜 세국을 안느냐 할 정도로 지금 분명히 국경을 봉쇄하고 폐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,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곳에 다 사람 모이지 말라고만 하고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사실 뭐 세국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제 흥성대원군 뭐 이런 걸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패망하잖아요. 그런 나라는.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병 때문에 하긴 하지만은 뭐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세국 정책은 좀 풀어줘야 된다,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어쨌거나 모두가 격리, 아니면 일본만 해도 뭐 비상사태 선포, 뭐 뉴욕이나 기타 뭐 영국 총리가 뭐 중환자실에 갔다,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저희는 실물 경제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지금 장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너무 많이 문을 잠그면 다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농업이 이제 시작해서 싹트게 해야 되는데, 제가 충남 당진의 아주 버스 종점 바닷가 출신이거든요. 근데 이제 농사철이 오면 지금 이제 못자리를 좀 있으면 해야 돼요. 그거를 해서. 근데 그 농사를 지면 대다수가 다 노인이시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, 기타 동남아에 온 노동력을 사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걸 떠나서 그렇게 다른 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농사 일을 도우지 않으면 지금 고령화된 한국인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, 이게 미국도 지금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. 북반구는 비슷하게 지금 뭐 독일 이런 데도, 유럽이든 뭐 기타 나라, 스페인도 그렇지만 이런 노동력 수급을 가까운 나라에서 지금 대부분 다 수급하거든요. 임금을 찾아서 전 세계를 떠도는 유목민들이 많잖아요. 우리도 사업을 위해서 전 세계로 무역 활동을 위해서 떠돌거든요. 곧 뭐 집시 같다는 얘기를 해야죠. 그래서 특히 그 미국은 멕시코나 남미 인원이 들어와서 농사를 져줘야 되거든요. 아무리 기계농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목축업이나 농업, 그러니까 제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곳은 뭐 도축을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으면 미국 노동자가 거기 가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? 이미 미국 사람들은 2차, 3차, 4차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편성돼 있고, 1차 산업 청소나 아니면 가드닝 같은 경우도 집에도 대부분 다 멕시코나 남미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, 이게 지금 국경을 폐쇄하다 보니까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독일도 특히 지금 농사를 져야 잘해. 지금 노동자가 없어요. 특히 우리 뭐 동남아의 싱가포르를 가보면 인도네시아나 버마, 베트남, 뭐 태국에서 오는 인력들이 그 일을 대부분 다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당장 이제 뭐 자급자족을 해서 식량을 수출 못하게 한다, 베트남이나 기타 나라. 그러면은 뭐 미국은 밀 수출을 않겠다, 아니면 중국은 지금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해서 사재기를 하면은, 다른 나라가 만약에 안 해준다면 또 우리나라도 좀 쌀이 좀 남아돈다고 해서 사실 정부미 비축량 이게 좀 남는다고 해서 북한에 지원한 적도 있는데, 지금은 식량도 무기보다 더 급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상황인데, 이런 느낌은 처음이시죠, 장 대표님은? 네, 뭐 앞에 있는 편집자분도 뭐 신앙인이시지만, 저도 교회 다녔을 때 이제 요셉이학이 있잖아요. 요셉이 그 어떤 그 감옥에 있다가 왕이 꿈을 꿨는데, 이제 그 왕이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제 엄청나게 총리로 되는 그 과정인데, 그때 이제 왕이 무슨 7년 동안 7마리 뭐가 있고, 그걸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죠? 네, 저 좀 알아요, 제가. 네. 그래서 그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다. 요거를 예상해가지고 뭐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을 잘 이겨내서 그 다음 풍성할 때 또 굉장히 번창한 나라가 됐다고 들었는데, 이런 그 흉년을 막는 게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아마 한국은 그런 게 굉장히 안 돼 있는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.
그래서 지금 뭐 이게 그 실물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, 저는 지금 보는 그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, 이렇게 자급자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전 세계 이제 폭동이 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회적 혼란이 올 텐데, 이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거냐.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빠르게 지금 코로나 관련된 그 약이 빨리 나와서 치료가 되면 좋은데, 어떤 약을 써도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비포 앤 애프터를 생각하면,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. 그러면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지고 있음으로 좋을 텐데,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하층되거나 더더욱 빈곤층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인도나 기타 이제 저개발국에서는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 코로나 걸려 죽는 게 낫다.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가난과 지금 굶주림에 대한 공포잖아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표면에 안 와서 그럴지 모르는데, 어제도 지금 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연예인이 뭐 유흥업소에 갔는데 또 거기에 종사하는 여직원이 뭐 좀 버티고 있다. 근데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2주든 아니면 대만처럼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아예 국경을 빨리 폐쇄하고 2주든 3주를 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놨으면 좋은데, 벌써 2주 격리했다가 또 2주를 또 늘렸거든요. 모든 사람이 좀 지쳐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여쭤봤는데,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막 활동을 해야 될 시기인데 벚꽃놀이도 당연히 못 가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 하고,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잘못 좀 표출이 돼서 오히려 뭐 싸움이나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했을 때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도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다,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네,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정치 쪽에서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좀 너무 희망적으로 보고 오히려 뉴스를 왜곡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별로 숫자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, 오히려 또 정치인은 야 이게 미국이든 유럽처럼 폭발할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안 하면, 오히려 그냥 이미 폭발하고 있다는, 폭발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 끝나면 다 얘기하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. 야 이게 맞느냐. 그 감염자 수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. 네. 비약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.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. 빠르게 지금 뭐죠,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누구도 살아남는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숨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츠려져 있고 세국하는 것이 꼭 답은 아닌데 우리는 알아야 될 건 알아야겠다.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